한국은 야구도 축구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야구와 축구가 동시에 인기 있는 나라는 기껏 꼽아봐야 우리를 포함 일본, 멕시코 정도입니다. 대개는 축구를 좋아하면 야구를 싫어하고 야구를 좋아하면 축구에 별 관심이 없죠. 프로스포츠가 꽃을 피운 대표 국가인 미국이 그렇고 유럽이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서아시아 등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세계화 정도를 따지면 야구는 축구의 상대가 되질 못합니다. 축구의 총 본산인 피파 가입국만 해도 유엔보다 더 많은 6대륙의 211개국이나 됩니다. 축구를 안 하는 나라를 찾아보는 게 더 힘들죠. 그 무엇을 비교하더라도 축구의 규모와 인기는 한마디로 넘사벽입니다. 야구도 국제야구연맹 가입국이 141개국이나 되니 제법 많은 나라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빈 껍데기입니다. 야구의 월드컵에 해당하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지역 예선에 참가하는 나라는 다 합쳐봐야 30개국이 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근래에 많이 늘어서 이 정도죠. 지역으로 따지면 유럽에선 양강인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몇 개국과 아시아에선 한국과 일본, 대만 정도, 오세아니아에선 호주,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쿠바 등 북중미 국가들이 기본적인 야구 운동장과 야구 리그를 갖춘 나라들입니다. 지리 웹사이트인 월드 애틀래스의 조사에 따르면 순수한 팬층만을 따져봤을 때 인기 1위 스포츠는 축구로 약 35억 명이었고 25억 명의 크리켓이 2위, 20억 명의 하키가 3위였으며 테니스, 배구, 탁구, 농구에 이어 야구는 5억 명으로 8위였습니다. 이렇듯 야구는 축구에 비해 명백히 세계화에 실패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야구는 미국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들만의 국지적인 스포츠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축구와 야구는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두 스포츠가 본격화된 것은 180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시작은 각각 영국과 미국이죠. 사실 모든 스포츠는 귀족의 여가 생활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일반 백성들이 공을 찰 만큼 한가로울 리가 없지요. 이런 영국 귀족의 공놀이가 세계로 퍼진 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된 덕입니다. 영국은 대부분의 식민지에서 간접 통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넓은 땅을 직접 다스리기엔 인구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국은 식민지의 지배층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걸 늘 중요시했습니다. 이때 그 매개체 역할을 한 게 바로 축구입니다. 영국의 지배자들과 식민지의 엘리트들은 축구를 통해 몸을 부대끼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에서 골프가 비즈니스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는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남미로 영국의 확장세에 따라 급속하게 퍼져갔습니다. 영국은 가는 곳마다 지배층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축구를 적극 권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전파하고 페어플레이 정신과 규칙을 가르칠 최적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덕에 세계 각국마다 계급에 상관없이 지역과 직업, 직장 등으로 나뉜 클럽들이 수없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화는 보급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죠. 순수한 경쟁이 중요한 숭고한 스포츠에 돈이 개입되는 건 모욕이라고 귀족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이 미국 야구를 무시한 것도 일찌감치 상업화된 야구를 천박하게 여긴 탓도 있습니다. 영국의 개방적인 축구 보급과 달리 야구는 처음부터 폐쇄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축구는 당연히 미국에도 보급되었습니다. 인기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내셔널리즘이 팽배한 시기였습니다. 영국과 독립전쟁을 마치고 나서도 양국은 사사건건 부딪혔기 때문에 영국이 종주국인 축구를 즐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865년 4년간의 남북전쟁을 마치고 나서는 미국에도 즐길 거리에 대한 욕구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바람을 탄 게 야구입니다. 축구와 함께 영국 스포츠의 양대 상징으로 부상한 크리켓에 맞서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축구가 수비만 해서도 이길 수 있거나 무승부가 많은 남자답지 못한 경기라며 경멸했습니다. 이에 반해 야구는 공격적인 경기로 축구보다 훨씬 많은 점수를 내며 승부를 반드시 가린다는 점에 열광했습니다.
어쨌든 야구에 관중이 몰리면서 야구 클럽들은 울타리를 치고 입장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큰 돈을 벌게 되자 클럽은 선수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수만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되자 점점 더 야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클럽은 프로구단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구의 상업화가 본격 시작된 것이죠. 미국은 건국 9.1차 대전 때까지 외교적으로 고립주의 정책을 써왔습니다. 유럽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내실을 다지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죠. 야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876년 메이저리그가 창설되고 한참 뒤까지 미국은 야구의 해외 전파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자본가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메이저리그는 당장 돈이 되지 않는 해외 보급보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역과 도시에 대한 독점권과 새로 창설된 구단에 대한 막대한 입회비 등입니다. 유보 조항을 두어 선수들도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없도록 했죠. 지금도 메이저리그를 보면 꼴찌를 해도 강등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득권을 누리는 거죠. 못하면 하부리그로 바로 강등되는 대부분의 프로축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이저리그는 매우 성공한 독점 자본주의의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구는 미국만의 스포츠로 국한되었지만 대신 독점을 바탕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임으로써 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고 선수들의 몸값도 축구보다 훨씬 비싸게 되었습니다. 야구가 세계화에 본격 나선 건 20세기 말이나 되어서입니다. 2006년에는 야구 월드컵이라 불리는 첫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미국에서 열렸죠. 그런데 이것도 축구와는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축구의 월드컵은 종주국인 영국이 아닌 국제축구연맹이 대회를 주관합니다. 하지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주최자가 미국 메이저리그입니다. 국제 경기마저 미국 야구가 독점권을 절대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야구가 국제화에 등한시한 사이에 세계 스포츠는 이미 축구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영연방에선 야구와 비슷한 크리켓 때문에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여전히 미국 영향권의 국제적인 스포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야구가 세계화에 실패한 이유는 이 외에도 여럿입니다. 무엇보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선 장비값이 너무 비쌉니다. 한 팀이 글러브와 배트 공등을 갖추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규칙도 초보자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자체도 너무 어렵습니다. 야구를 해본 분이라면 알겠지만 스트라이크 3개를 던지는 것도 포수가 도루를 저지하는 것도 동네 야구 수준에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운동장도 대부분의 경기장이 사각형인데 야구는 특이하게도 부채꼴이라 아무 데서나 하기도 어렵습니다. 공 하나만 있으면 골대가 없어도 수십 명이 쉽게 즐길 수 있고 규칙도 직관적인 축구에 비하면 허들이 굉장히 높은 스포츠가 야구인 셈입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유럽에서 야구가 인기 없는 건 날씨 탓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많고 안개도 자주 끼니까요. 축구와 달리 야구는 작은 공을 던지고 쳐야 하니 날씨가 나쁘면 할 수가 없죠. 오래전부터 유럽이 미국 문화를 경멸해온 경향도 분명 한몫합니다. 특히 도루는 비신사적 행위의 대표로 꼽히죠. 오랫동안 잦은 전쟁을 치러온 유럽인들은 격렬한 축구에 좀 더 본능적으로 이끌린다고도 합니다. 이들에겐 건듯하면 쉬는 야구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거죠. 동유럽의 경우엔 공산권이던 시절 야구가 자본주의 체육의 대표로 낙인 찍히면서 깊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미국의 지배력이 영국보다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축구가 아닌 야구가 세계 스포츠의 지배자가 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축구의 개방성과 쉬운 접근성 및 직관성을 야구가 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은 글쎄요입니다.